오늘 발표를 위해서 10년 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낸다.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일본은 지들이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소니, 카시오, 토요타, 미쓰비시, 푸지스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은행들은 우리가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계속 투자를 합니다. 돈을 찍어냅니다. 자신들의 금융 상태를 모르고. 젊은이들은 일하기 싫어졌죠. 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놀기 바쁩니다. 그러다 그렇게 과잉 투자, 제조 생산 없이 과잉 투자하다 보니까 드디어 폭발했죠. 우리는 그걸 버블 붕괴라고 합니다. 1989년에 연쇄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N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놀다가 노무라종합연구소, 노무라증권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삼성경제연구소인데요.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거 비상이다.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한 걸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일본이 갖고 있는 1960년대 70년대 건담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징가 제트부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 고지라, 기모노 서양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들이 만들어낸 대중 예술에 환장하는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낭미, 애진, 즐거울라, 사랑해, 아름다움이 사랑해, 그리고 참진.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과 문화를 과학기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합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문화산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1998년에 호주가 이걸 따라합니다. 우리 뭐 먹고 살 거 없을까 생각했는데 호주 애들이 야 우리는 그냥 얘 하나만 보여줘도 되잖아. 어저께 저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동안 목표는 돈으로 하와이 갈래? 필리핀 갈래? 아빠 나 캥거루 보러 호주 갈래? 그럼 안 돼? 학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소원이랍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게 호주지요. 이때쯤에 일본은 이 남미해진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따지면 과학, 통상, 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합칩니다. 2000년도입니다. 거기에 교육부까지 합칩니다. 그걸 문부과학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처 간의 정책적 통합을 이뤄내죠. 이게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끝낸 겁니다. 10년 동안. 호주는 그걸 따라했죠. 그런데 호주 하면 나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호주, 캐나다처럼 영연방 국가들로부터 모든 정책들을 같이 호흡하는 나라죠. 근데 영국이 더 알아봅니다. 이미 금융밖에 남지 않은 영국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동기는 자신들의 산업을 석탄산업, 기계산업에 의존했던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호주와 일본을 보면서 찾아냅니다. 문화, 강력한 무기, 잉글리시, 언어가 가장 확실한 무기인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정확하게 투자를 하죠.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1910년, 20년대 만들어진 소설이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고요. 이때 별거 아닌 소설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출판산업으로 육성해냅니다. 이게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하죠. 그리고 이렇게 원시명이라는 경제 모델을 만들면서 광고부터 건축, 디자인, 패션, 필름, 뮤직, 음악, 퍼포먼스 아트, 퍼블리싱, 출판이지 소프트웨어, TV에 라디오까지 새로운 신문화산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거점으로 여러분들 에딘버러 문화축제 다 아시죠? 비틀즈, 리버풀, 007 영화 시리즈, 그리고 영국 런던 올림픽까지 이들이 추진했던 다양한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화입니다. 이걸 본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왜? 문화하면 잉글리시의 종주국은 영국 니들이지만 사실 세계 판권은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 우리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거든. 그런데 니들이 얘기하는 그것들 문화와 인간의 오감을 갖고 있는 문화와 산업기술을 합친다? 자, 문화하면 전 세계 강타는 게 할리우드 문화예요. 비틀즈 이미 무너졌습니다. 비틀즈가 떴 때는 미국이거든요. 자, 우리가 세계 문화를 갖고 있어. 디즈니 니들이 아무리 덤벼봐 우리한테 안 돼. 유니버설
재즈, 힙합 문화 전 세계의 문화를 다 갖고 있는 게 미국이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실리콘밸리라는 IT 기업으로부터 일본의 미쯔비시니, 카시오니 이런 거 갖고 있던 이 회사 못지않게 최첨단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먹여 살리는 바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IT 기업이었죠. 미국은 과학기술을 이렇게 접목시킵니다. 문화에. IT와 문화로. 그걸 여과 없이 카피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창조 경제, 문화, 양성, 융성이라는 카피로 융복합이라는 정책을 갖고 오는데 미국 걸 그대로 카피하다 보니까 IT 융복합으로 잘못 갖고 옵니다. 그래서 카피하다 삽질을 했죠. 부랴부랴 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했더니 사실 2002년, 2001년도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산업이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듣지도 않았죠. 왜? 우린 딴 나라였으니까요. 우린 딴 나라였으니까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하고 영국이 하니까 그제서야 따라합니다. 그래, 창조경제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어쨌든 헤게모니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창조계라는 것, 경제라는 것이 세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혁명과 함께 세계 산업을 이끌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를 주요 산업 분야로 만들어내지요. 안타깝게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그것 때문에 쪽박을 찬 전 정부지만 어쨌든 조용조용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렇게 영화를 진흥시키고 그렇게 순수예술을 육성하면서 드디어 포텐이 터집니다. 키워드를 찾았죠. 언어였다는 걸요. 글로벌화하는데. 그래서 영어를 접목시켜 성공한 것들이 바로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K-팝이 드디어 터졌지요.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찾아낸 거죠. 실제 대한민국 청주는 2002년도 문화산업 거점 도시에 채택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그 당시에 유직영 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유직영 국장이 전국에서 제일 강력한 문화 거점 도시가 청주를 지목합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하셨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셨죠.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청주는 교육도시요, 인프라도시요, 문화 엔터테인먼트의 발전 가능성이 제일 좋다. 여기서 근거가 뭐였냐면 인구 대비 예술 인적 자원이 전국을 이겼습니다. 시설과 시장이 아니라 예술인이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청주교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도시의 인적 자원들이 전국 최고였다는 겁니다. 지금 사라졌죠. 10년 사이에. 이걸 다 버렸어요. 청주가. 그리고 다 떠났죠. 그리고 남은 건 그나마 이 고향이 아니신데도 그냥 눌러 앉으신 40, 50대만 이제 남아있죠. 안타까운 현실은 제자를 못 키워요. Anyway, 청주는 지금 늦게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지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참 슬픈 게요. 직지 아무리 찍어내봐야 한글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직지 유저 심체는 그거의 심체는 한자예요. 한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차이니즈 문화예요. 얘기가 도저히 세계 무대, 글로벌 무대에 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걸 갖고 우리 자꾸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발표하시는 윤봉영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 연상원 선생님이 앞에서 이미 그 답은 다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앞의 내용들에서 우리가 가야 힌트를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히스토리와 이렇게 진행됐던 과거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대중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린 아직 여전히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청주는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